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식사 다 하셨나요? 네. 민주주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정치 이런 얘기하면은 좀 딱딱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도 하나의 뭡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개 어디 와 있나? 이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와 있을까? 한번 보죠. 영국에서 발간되는 시사 잡지 중에 가장 수준이 높다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더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더 이코노미스트, 경제인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매주 나오죠.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전 세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기자 이름이 없습니다. 누가 이 글을 썼는지를 나중에 찾아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회사 전체가 명예를 걸고 이 기사를 쓴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코노미스트에서 인텔리전스 유니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정치,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지수를 매기는데 그게 이제 민주주의 지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Democracy Index 이렇게 됩니다. 작년 말에 나온 지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5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지수이죠. 여기 보면 선거 과정이 제대로 투명하며 다양성이 있느냐, 일당 독재하는 나라와 다양한 정당이 있는 나라가 있고 선거가 부정선거하는 나라도 있지만 깨끗한 선거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0점에서 10점까지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정치 참여는 얼마나 잘 되고 있나. 네 번째는 정치 문화는 어떤가. 민주주의 문화인가, 열린 문화인가, 아니면 독재 문화인가. 그 다음에 5번째는 시민의 자유죠. 보장이 되고 있나. 그래서 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로 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 점수를 보시면 평점 9.93, 선거제도 10점, 정부기능 9.6, 정치 참여 10점, 정치문화 10점, 시민의 자유 10점. 꼭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받은 점수랑 비슷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10점 받을 수 있는 정부는 없겠죠. 뭔가 부족하다. 9.64,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국가들이 뉴질랜드, 호주, 아까 말씀드린 대개 보면 경제가 잘 되는 나라들입니다. 인구는 작아도 민주주의가 잘 되면 경제적으로 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가설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캐나다, 독일, 영국 여기까지 좋습니다. 영국 16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민주주의의 원조입니다. 그렇죠? 권리장전, 대헌장, 의회 민주주의 이렇게 돼 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민주주의에서 둘째가라 그러면 서러워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16위. 그 다음에 한국이 20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G20 정상회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계에서 20번째 되는 나라 안으로 들어간 것 자체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걸 주최한 나라로서는 더욱더 참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순위가 지금 20위 정도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67개국을 하나하나 전부 순서를 매겨봤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각각의 점수가 8.13 평균인데요. 선거제도 9.17, 정부 기능 8.21, 정치 참여 7.22, 정치문화 7.5, 시민의 자유 8.5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말고 여기 무슨 다른 아시아 나라가 있나요? 일본이 있습니까? 일본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와 있습니다. 중국이 있습니까? 인도가 있습니까? 싱가포르이 있습니까? 홍콩이 있습니까? 대만이 있습니까?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하면은 점수로 따져볼 때는 한국이 최고위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 처음에 한국은 문제가 많은 나라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우리 뉴스를 보면 왜 이렇게 사고가 많고 왜 이렇게 사건이 많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지 막 짜증날 때가 있죠. 그러나 밖에서 보면 한국은 성공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도 성공했고 경제발전도 성공한 나라입니다. 한국 다음에 21등이 어느 나라인가요? 세계 초강대국 흑인 대통령을 처음으로 배출한 미국입니다. 미국 한번 보시죠. 8.11 하마터면 우리가 밀릴 뻔했습니다. 선거제도는 미국하고 똑같아요. 9.17. 그 다음에 정부 기능은 우리가 더 나아요. 여기는 8이고 7이고. 그 다음에 정치 참여는 똑같습니다. 다만 정치 문화가 미국이 조금 높다. 민주주의를 우리보다 더 오래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미국이요. 양대 정당 정치가 확립이 돼 있고 또 흑인 대통령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민의 자유 똑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시민의 자유나 미국에서의 시민의 자유나 별 차이가 없죠.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한국이 언제 민주주의를 시작을 했는데 선거나 정부 기능이나 정치 참여나 정치 문화나 시민의 권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나. 우리 미국에 오래 사시던 이민 가시던 가서 사시는 우리 재외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미국에 가서 사시면서 우리나라는 언제 민주주의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사시다 보니까 한국이 변한 거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한국이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 나 다시 오겠다. 역이민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류는 뭔가 우리의 DNA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특수성이자 매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류 스타들이 다 스타일이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한 스타일이 없지 않습니까? 강남 스타일도 있고 청순 가련형도 있고요. 낭만형도 있고 발랄한 형도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발산하는 거죠. 여기에 공통점은 제가 볼 때는 가식이 없다는 겁니다. 가식이. 꾸밈이 없다는 거죠. 자기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싸이가 말춤을 추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우선 신바람 나고 가식이 없고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이고 그런 문화 자체가 한국의 문화라고 이해하고 그것이 한류로서 먹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한류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각도에서 우리를 다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또 두 번째는 한류는 일방통행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우리가 가진 소프트웨어와 우리 문화가 먹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미국 문화의 영향도 받고 있고 중국 문화의 영향, 일본 문화의 영향 우리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문화의 융합 속에서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한류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가는 한류도 중요하지만 다시 들어오는 인바운드 문화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하면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 이것이 글로벌 시티즌십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 요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나라로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 지수나 아니면 경쟁력이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믿을 수 있고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오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젊은 선생님은 성남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인데 코이카 사업으로 월드 프렌즈
봉사단 활동을 통해서 2년 동안 다 마치고 본인이 사비로 치약과 칫솔을 사서 라오스에 있는 남쪽의 소수민족 마을에 가서 아이들한테 양치질하는 걸 배워주는 게 너무 자기는 행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잘 붙였습니다. 치카치카 프로젝트. 세계에서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치카치카를 해보는 겁니다. 지구촌에 기여하는 한국, 대단히 중요합니다.